재발절인 것 아닌가요? 자다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래도 윤석열이가 나는 좀 봐주겠지 하는데 딱 얘기 가만히 뜯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행간을 읽어보니까. 예, 행간을 자세히 읽어봤겠죠. 첫날은 그래가지고 온건하게 나왔잖아요. 부적절하다, 예, 예. 뭐 불쾌하다, 뭐 이런데 그 다음날 대통령이 직접 예. 경로를 한 거 아닙니까? 강한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한테 사과하라 이렇게 나선 거 보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 야, 논리 양산 그 아방궁 못 가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그 논리적으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반박이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게 예.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있죠. 그러니까요.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예. 정말 정치 보복으로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하는 그 층이 40몇 프로 나오는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안 있고 촛불이 또 아마 또 켜질지 모르고 본인도 이야기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사후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든 거 못 봤냐 지금 그러는데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이게 왜 그렇게 경로까지 할 건 아니다. 불쾌할 정도 불쾌는 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아니 뭐 청와대 잘못한 게 없고 원칙대로 다 법대로 했으면 뭘 불쾌할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잘못한 게 있으면요 정치 보복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처리를 해야죠. 예. 그 정치 보복이란 소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전 정권의 잘못된 걸 그 눈 감아 준다는 게 이게 오히려 적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치에 있어서 있죠. 어떤 화합도 중요하지만 화합이라는 거는 타사 현정 잘못된 걸 제거한 우리가 그 치과에 치료 가보셨지만 이빨 안에 썩었을 때 있죠. 그냥 썩은 걸 놔두고 뭘 덮어 씌우면 금을 덮어 씌우면 안에 또 썩어요. 계속 썩고 이빨 전체를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있죠. 잘못된 거는 제거를 하고 나가야지. 잘못된 걸 정치 보복이라는 소리 듣기 싫고 그다음 뭐 국민 여론을 두려워해서 놔뒀다가는 나중에 그 국가가 나아가는데 큰 장애물. 제가 볼 때는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정치 발전이 없는 게 있죠. 그 더러운 거, 썩은 걸 계속 덮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라가 맨날 그 모양이에요. 더 썩어가는. 계속 더 썩지. 번져요. 거기에 그 쿠데타 또는 뭐 민주적인 선거로 대통령이 바뀌어도 있죠. 결국은 그 썩었던 걸 도려내지 않고 했기 때문에 더 썩어가지고 나라가 발전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 보복이라 그러는데 정치 보복은 뭐냐 하면 있죠. 없는 걸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관행에 불과했던 거 범법은 아니지만은 그래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걸 갖다가 마치 범죄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걸 쳐내는 거 이게 정치 보복입니다. 그렇죠. 근데 윤석열 그 후보의 말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있죠. 법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안 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정치 보복이라 그래버리면은 이거는 세상에 그 전 정권의 어떤 비리를 처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뭐 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그건 해야죠. 수사를 하는 거고 그건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윤석열 후보 그 이후에도 내 사전에는 정치 보복이란 말이 없다. 또 민정수석실도 없애겠다고 이미 공약을 했고 그래서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제발 저리 그것은 제가 좀 조크로 한 얘기고 결국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이가 이 35%를 못 벗어나니 안팎에서 그냥 탁 갇혀갖고 있는데 이걸 돌파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길 방법은 없다. 거기다가 김혜경 이슈가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뭐 사과했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감동할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사과가 지금 사과 이야기 나오셨어요. 그런데 김혜경 씨가 사과를 하면서 전부 다 수사 감사 보겠다. 이건 뭐 사과인지 아닌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사과인지 벤지 복숭아인지 알 수 없는 걸 해놓으니까 국민들이 어떤 사과에 대해 진정성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35% 나온 거 있죠. 이거는 이재명 후보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어떤 인격. 그다음 그동안 지내왔던 정치 역정, 그다음 대장동,
그다음 김혜경 씨 문제 이걸로 35%지. 예. 어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안 돌봐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다 돌봐줬죠. 아, 음으로 양으로. 돌봐요. 지금 뭐 그 정책 이런 거 내세운 거 보세요. 다 정책 예산 예, 다 지금 들어준 뭐 다 거예요. 들어주는데도 이거는 그래서 본인 문제죠. 청와대나 이재명 후보가 잘못 생각하는 게 이걸 그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오불관은 했기 때문에 내 지지율이 이 정도다 생각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오해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번 그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정치를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고도의 술수를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그 이재명 후보하고 당신은 내 상대가 아니야 하는 말같이 들렸어요. 윤석열 후보가. 당신은 보니까 뭐 인성도 그렇고 예. 예? 뭐 여러 가지 뭐 그 저기 대장동 문제도 그렇고 보니까 대통령 후보감이 아니야. 제 생각은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후보로 나서고 대통령이 되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공정과 상식 어긋나는 여러 가지 뭐 그거는 우리가 손으로 꼽아나면 얼마든지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지금 손으로 다 못 꼽아요. 내로남불이 워낙 많아가지고 발가락까지 다 네. 동원해야 해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정치에 나서고 지금 제1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된 것도 있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내로남불에 대한 어떤 그 맞섬에서 비롯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하고 그동안 계속 그 싸우는 것 같이 비치면서 그 이슈가 상당히 공정과 상식이 그 시야에서 조금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런 점이 그래서 있죠.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제 선거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내가 왜 이 정치판에 나오게 됐냐. 이걸 국민들이 오해하지 마라 이거죠. 내가 어떤 정권력에 그 사로잡혀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나는 그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민의 명령으로 나왔다는 걸 한 번 더 이번에 이런 일로 국민들한테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각인의 대상은 있죠. 제 생각에는 이미 고착화 된 뭐 보수 진보는 아니고 중도층이 사실은 있죠. 저번에 조국 사태 이런 거에서 가장 분노했던 층입니다. 그렇죠. 네. 내로남불, 조로남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중도층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윤석열 후보가 자기의 출사표가 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이거였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지금 그 이 양쪽이 진영 결합하고 이 대결하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추이가. 그렇지만 저는 윤석열 후보가 수를 하나 잘 던졌다. 우리 직결이라는 거는 보수 직결보다도 중도층을 이때 하도 그 저게 네거티브 난무하고 이러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좋은 이슈가 매몰됐었어요 그동안. 우리 이야기 별로 안 했잖아요 그동안. 이재명 후보와 뭐 여러 가지 김건희 문제 이런 거 하면서. 그런데 그거는 그것대로 싸우되 이 윤석열 후보의 커다란 아젠다,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5년 동안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 어떤 자기의 그 정치의 입문 동기를 한 번 더 중도층한테 강력하게 심어줌으로써 이번 대선 전국을 이끌고 나겠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예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은 나름대로 고도 정치적 계산을 했음직하다.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은 없지만 결과를 놓고 보니까 무의식적으로도 자기 생각이 예. 바탕이 있어야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생각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화두, 또 정권 개최라는 화두 이것을 지금 부각시키는 차원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번 발언이 아주 고도로 계산된 것 같이 보이는데 보인다. 다만 또 이제 저쪽 편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한테 지금 계속적으로 밀리면서도 이재명 후보는 아까도 여론조사에서 봤듯이 35% 여기에 고착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41%이기 때문에 이 5, 6%의 끌어오겠다. 차이 이걸 좁히는 하나의 중요한 기제로 한번 삼아보겠다는 게 지금 여권 생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일병 부학이고 또 하나는 이슈는 이슈로 덮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이 김혜경 이슈를 덮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속된 말로 건수가 잡힌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 뭐
이 민주당이나 청와대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전직들까지 전부 지금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직 장차관 무슨 국회의원 뭐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까지 다 나서서 물실혹이죠. 뭐 욕 정도가 아닌데요. 뭐 최재성 뭐 임종석 뭐 이런 사람까지 나서가지고 최강욱은 검사를 사칭하는 깡패다. 이해찬이는 어디다 대고 감히 적폐라는 말을 끄집어내느냐 이렇게 하고 윤호중이는 이 막팍화 검사의 DNA가 있는 모양이다 하면서 참 아무리 서로 뭐 대선이라는 또 대통령이라는 그런 막중한 자리를 놓고 싸우고는 있습니다만은 말들이 너무 거친 것 같은데 어쨌든 여권으로서는 이번 윤석열 발언을 네. 국면 전환의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으로 그렇죠.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결국은 이런 싸움 자체는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이고 예.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정해진 사람은 그렇죠. 별 소리가 나와도 마음 안 변합니다. 이쪽도 맞습니다. 저쪽도. 예, 예. 이제 과연 중도층에서 누구 말이 더 맞느냐. 지금 문재인은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적폐청산한다는 적폐몰이 하는 거 이것에 대해 지금 분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오늘 여러 언론들에 나온 그 법조계의 반응들은 보면은 아니 지금 적폐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차고 넘친다. 우리 열 손가락으로도 지금 부족하다. 대형 사건만 하더라도. 아니 그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예. 우리는 항상 옳고 그다음 상대방은 항상 나쁘고 네. 이런 시각에서 정치를 하는 게 예. 법적으로는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게 적폐입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정치가 계속 전 정권을 갖다가 치고 예. 그다음 자기가 잘해서 어떤 국민의 지지를 얻을 생각하지 않고 전 정권을 침으로써 자기 그 어떤 지지를 확보하려는 거 예. 그리고 전 정권을 침으로써 갈라놓게 해놓는 거 예. 이래서 우리가 어떤 일정한 이익을 확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책보다도 갈라치기 전 정권을 친다는 거는 결국 갈라치기거든요. 예. 예, 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을 적으로 돌린다는 거. 이게 사실 저는 적폐라고 봅니다. 지금 그 박근혜 정권 하에 많은 보니까 한 1000명이 수사가 됐고 200명이 구속이 됐고 그중에 5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중에 그거는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범죄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 구속되면 범죄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게 물론 내가 해오던 거라고 하지만 그걸 저는 적폐청산 그건 범죄 청산이지 적폐 청산이 아닙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적폐라는 거 있죠. 우리 지금 김은경 환경부 장관 예. 공기관장 열 몇 명 물러나게 하는 거 그게 적폐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법에는 그것도 벌써 법이 어긋났죠, 사실은. 직권 남용으로도 어긋났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좀 왜곡되고 뒤틀리고 그다음 자기 편이 아니면 전부 나쁜 사람이고 이런 의식이 바로 적폐 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가 왜 적폐냐 이게 뭐냐 하면 박근혜 정권은 적폐고 우리 반대쪽이기 때문에 우리는 촛불 민심에 의해서 집권한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잘못했다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해 갖고 결과 뒤집었을 아마 때 잘못한 게 없다. 좀 그럴 거예요. 송철호 시장이 워낙 인격이 훌륭하고 김기현 당시 그 시장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부패 혐의로 뭐 동생 문제 했잖아요. 네. 이 때문에 우리가 송철호 시장을 갖다가 그 훌륭한 시장으로 밀기 위해서 선거 개입한 거는 어떤 정당하다.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욕하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수사를 하겠다는 거. 이건 정말 적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이번 그 경로 발언 뒤에는 우리는 항상 옳고 그다음 상대방은 항상 나쁜데 왜 우리를 나쁘다고 하느냐. 정의라는 거는 우리가 전부 다 규정 짓고 전부 독점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왜 바꾸려고 그러느냐. 그게 적폐입니다. 맞아요. 뭐 그런
의식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돼요. 행태의 적폐도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제대로 된 수사, 흔히 말하는 윗선 수사가 안 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지금 월성, 울산, 김학의, 이재수, 라이모티머스, 우리들 병원, 신라젠, 태양광, 대장동 뭐 아예 해갖고 손가락을 손으로 다 셀 뽑을 수가 수가 없네. 없어요. 예. 거기다가 총장을 식물총장 만들어버리고 이 징계까지 추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 수사하려는 수사팀 검사들은 다 전부 해체해버려. 공중분해시켜버리고. 그런 것들이 다 범죄 적폐죠. 행위죠. 범죄고 적폐죠. 예. 예.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지금 뭐 원래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대선을 앞두면 중립내각을 구성하는데 총리도 민주당 사람, 선거를 관장하고 있는 법무부라든가 행안부도 다 예. 민주당 출신 현역 의원들입니다. 예. 거기다 사법부, 선관위도 장악하려다가 2,900명이 들고 일어나 버렸잖아요. 전 선관위 직원들이. 아니 뭐 그 저기 조혜주 씨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노정희 대법관이 지금 선관위 위원장이거든요. 예. 노정희 씨가 누굽니까? 어쨌든 다 사법부 선관위까지도 다 장악하고 있죠. 장악했는데 예. 이번에는 또 죽은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도 소환하고 거기다가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니 누가 지금 김정은이가 문재인하고 지금 그 내일 그래요. 모레 금방북 사람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김정은이는 그 바이든하고 상대하려고 그러는데, 예? 아니 그리고 아니 차기 대통령하고 하려고 그러지. 뭐 하는데 뭐 청와대에서 짐 꾸리고 있는 사람하고 왜 합니까? 그러니까 예. 여기에 또 노무현은 왜 소환을 해? 그리고 또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목소리 그거 가지고 예.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그걸 해가지고 노무현은 그렇다고 DJ 목소리까지도 그러십니까? 견조해버렸어. 아이고 참 천재들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노무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깊은 애정을 표명을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진짜 원친노 대깨문들 이런 쪽은 뭐 문재인은 지지는 하는데 이재명은 도대체 지지하기 싫다. 저 사람은 뭐 도대체 정체도 불분명하고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슨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지금 노무현도 소환하고 또 안보에 대해서 불안감 갖는 이런 국민들을 겨냥해 갖고 이래 가지고 하면은요 남북 정상도 안 되고 이게 남북 간에 이른바 전쟁이냐 평화냐 프레임 아닙니까? 이걸 또 소환한 거예요. 그렇죠. 참 이 여건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죠. 뭐 우리가 아까 여론조사 나왔지만은 지금 집권 여당 후보인데 이 정도 그리고 좀 집권 여당에 지금 똘똘 뭉쳐서 밀어주고 있는데 이 정도 나오면 있죠. 불안한 거죠.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지금 한 달 전에 이런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추이가 뭐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렇다고 본다면 저쪽에서는 정권에 지면은 이제 전부 깜빵이다. 감옥 간다고 생각하죠. 자기들이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발이 저린 거예요. 아침에 이제 그 칼럼 아까 그 여론조사하고 여러 가지 한 달 전에 추세가 저도 봤는데 예외는 한두 번 있었는데 그거는 진짜 예외거든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그것 때문에 그거 된 거지. 그래서 그 칼럼이 그래도 이제 완고하게 쓰려고 그런 걸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세를 볼 때는 지금 이재명 후보나 여권으로서는 아주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공포, 공황 상태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게든 안철수를 끌어와가지고 그렇죠. 공고하게 해야죠. 이른바 역단일화를 해보겠다는 게 줄 거 다 주겠다. 대통령 그러니까 대권 후보 그것만 제외하고 다 가져가거라 이런 상황으로 지금 물밑에서 제안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있다. 극단적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성향으로 봐서 단일화를 한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하는 게 안철수 후보의 성향에 맞는 거지.
이재명 후보 단일화라는 건 좀 완전히 물과 기름이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그걸 좀, 그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왜 띄울까? 그래도 정치라는 건 정말 모르는 거고, 과거에도 뭐 늘 얘기되지만 정몽준 씨가 정몽준 오고 노무현 오고 단일화 그렇죠. 그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는데. 재벌 해체를 맨날 떠들고 있는 사람이 재벌하고 노무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물밑에서 진전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겉으로 지금 최근에 드러난 양상은 민주당이 훨씬 더 네. 적극적이고, 또 국민의당 안철수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국민의당에 있는 사람들은 호남이 사실은 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붙어야 자기들이 정치적 이익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분위기는 완전히 저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더군다나 안철수도 장사꾼입니다. 물론 대학 교수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을 한 사람 아닙니까? 이문인의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그건 절대 방심을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이번 이 신적폐 네. 청산 수사 이 발언이 과연 어느 쪽으로 좀 더 득이 있을지. 득이 있을지 그건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뭐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구태여 꼭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런 점을 의식해서 윤석열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 정직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우리 대통령님 이렇게 하면서 생각은 나하고 같다고 그러고. 우리 대통령님이 아니라 그 대통령님을 싸고 있는 그 세력들이 지금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투트랙 작전을 펴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지가 관심사입니다.